여러분, 항공모함 11척, 핵잠수함 68척, 구축함과 순양함만 합쳐도 100척이 넘는 세계 최강의 함대를 거느린 미 해군이 길이 210m에 무게만 4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거함을 끌고 2026년 1월 12일 부산 영도의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의 정체는 미 해군의 핵심 군수지원함인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으로 무려 1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미국이 왜 하필 거제나 울산의 거대 조선소가 아닌 이곳을 선택했는지 전 세계 조선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기술의 상징인 삼성전자가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전체 연구개발 예산과 맞먹는 규모인데, 이 어마어마한 시장의 첫 번째 열쇠를 미국은 왜 울산이나 거제의 거대 야드가 아닌 부산의 이 조선소에 맡긴 걸까요? 미국 스스로 전 세계 조선 점유율이 0.04%까지 추락하며 배 한 척 고치는데 한국보다 7배나 긴 시간을 허비하는 굴욕을 겪는 상황에서 현대나 삼성 같은 글로벌 공룡들의 광활한 산업단지가 아닌 부산 영도의 유서 깊은 도크에 미 해군 사령관이 직접 찾아와 감탄사를 내뱉은 데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치밀하고도 역설적인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배를 고쳐주는 뉴스가 아니라 거대 중국의 물량 공세와 미국의 조선업 붕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어떻게 전 세계 해상 안보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반전 실화를 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공식 보도 자료와 미 해군의 실사 보고서라는 철저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준비했고, 바탕이 되는 기사 역시 설명글에 올려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우리 대표님들은 설명글도 참조해 주셔요. 시작하기에 앞서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구독을 하신 분은 한 번 더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시니 그대로 두시면 되셔요. HJ중공업이라는 이름 솔직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처럼 귀에 딱 박히는 이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이 회사의 옛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거기 하실 겁니다. 바로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그 한진 맞습니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 지금의 부산 영도에 처음 문을 연 이 조선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함정을 만든 곳도 이곳이었고, 1974년 정부로부터 국내 함정 방위산업체 1호로 공식 지정된 곳도 바로 이 영도 조선소였습니다. 올해로 무려 89회, 대한민국 그 어떤 조선소보다 오래된 이 땅의 첫 번째 조선소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HD현대나 삼성중공업이 초대형 LNG선과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키워온 상선 전문 조선소라면 HJ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함과 특수선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대한민국 함정기술의 본가입니다. 일반 상선과 군함은 설계 철학부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민간 화물선이 최대한 많은 진을 싸게 실어 나르는데 최적화된 구조라면, 군함은 적의 공격을 버텨내고 전장에서 살아남는데 최적화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1937년 설립 이후 89회 동안 오직 군함 하나만 바라보며 만들어온 곳이 바로 이 영도 조선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조선소가 2010년대 들어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전 세계 조선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긴 불황의 파도가 덮쳐왔고, 빈 도크가 늘어나고 인력이 줄어들면서 한때는 이 회사 괜찮은 거냐는 걱정 어린 시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한진중공업에서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바꾸며 체질 개선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여전히 대형 3사의 그늘에 가려진 중견조선소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황의 시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결정적인 준비의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수주 물량으로 도크를 가득 채우는 동안 HJ중공업은 비어있는 도크를 붙들고 조용히 전혀 다른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미 해군이 서 있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미 해군이 굳이 이 회사를 찾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술력이라면 HD현대중공업이, 함정 경험이라면 한화오션이, 생산 규모라면 삼성중공업이 훨씬 앞서지 않느냐고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 회사 모두 이미 미 해군 MRO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검증된 파트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수술 일정이 3년치 꽉 차 있으면 오늘 당장 아픈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 해군이 직면한 현실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울산과 거제의 대형 도크는 2028년까지 예약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카타르의 LNG 운반선, 북미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물량까지 수주 잔량이 말 그대로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공급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돈을 들고 와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 인기 맛집 앞에 3년치 웨이팅 명단이 쌓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MRO는 세배를 만드는 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배는 설계도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되지만 정비는 이미 오랫동안 바다를 누빈 낡은 군함의 구석구석을 뜯어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마치 새 집을 짓는 건축가와 낡은 집에 숨겨진 결함을 찾아내는 노련한 수리 전문가가 완전히 다른 기술을 가진 것처럼 대형 조선소의 신조 역량과 MRO 역량은 전혀 다른 근육을 씁니다. 89년 동안 군함 수리와 정비만 전문으로 다뤄온 HJ중공업 영도조선소가 바로 그 노련한 수리 전문가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결정적인 숫자를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 해군을 보유한 나라이지만 정작 전 세계 선박 건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 한국의 점유율과 비교하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배 만드는 건 인건비 싼 나라에 맡기면 된다는 논리로 조선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공장을 닫고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도크를 철거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기술이 사라지고 인력이 사라지고 산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서서히 굳어버리듯 한 번 잃어버린 제조업의 감각은 하루아침에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함 한 척을 고치려면 도크가 없어서 7년을 기다려야 하고 겨우 고친다 해도 같은 작업을 한국 조선소가 할 때보다 비용이 6배나 더 들어갑니다.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나라가 정작 자국 안에서는 배 한 척 변변히 고치지 못하는 스스로 자초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도크는 비어있고 군함 정비 89년 경력을 가진 HJ중공업 영도조선소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크가 비어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함대를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빈 도크가 있다고 아무 조선소에나 군함을 맡기지 않습니다. 도크가 비어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에 수백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영도였을까요? 그 답은 5가지 이유가 정확히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89년짜리 군함 전문 DNA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HJ중공업 영도조선소는 1937년 개소 이래 단 한 번도 군함과 특수선 이외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초기 첫 함정을 건조한 것도 1974년 국내 방위산업체 1호로 지정된 것도 이 조선소였습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닙니다. 군함이라는 극도로 예민하고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감각과 노하우, 즉 교과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현장의 언어를 89년 동안 축적해온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부산 영도조선소는 부산항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미 해군 함정이 정비를 받으러 올 때 접안 편의성과 보안 동선 모두에서 이보다 유리한 위치는 한국 내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한미 해군 사령관이 영도조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바로 입지 조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선제 투자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HJ중공업은 미 해군 MRO 수주를 위해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먼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은 우리 민간 선박과 전압 규격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군함에 꽂는 전기 콘센트 규격이 한국 조선소 것과 달라서 그냥은 연결조차 안 된다는 뜻입니다. HJ중공업은
이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영도 조선소 전체의 전력 공급 시설을 미 해군 전압 규격에 맞게 직접 개조해버렸습니다.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 치밀한 신뢰 구축 과정입니다. 계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주한미 해군 사령관 방문, 같은 해 11월 미국 상무부 대표단 방문, 그리고 그해 12월 마침내 첫 MRO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치밀한 신뢰 축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관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축적입니다. HJ중공업은 그 보이지 않는 자본을 묵묵히 쌓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HJ중공업은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정비 과정에서 초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정비 소요를 스스로 발굴해 미 해군에 먼저 제안했고, 미 해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작업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단순히 시킨 일만 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고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까지 먼저 찾아내 해결책을 내미는 파트너의 역할을 한 겁니다. 병원에 비유하자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이것도 미리 치료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미 해군이 극찬을 쏟아내며 추가 공사까지 맡긴 진짜 이유였습니다. 다섯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89년의 기술, 천혜의 입지, 선제 투자, 신뢰 구축, 그리고 능동적 문제 해결. 이 중 하나라도 빠졌다면 미 해군의 선택은 달랐을 겁니다. 2025년 12월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길이 210m, 너비 32m, 무게 4만 톤, 아파트 70층 높이의 건물을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의 이 거대한 배는 전장에서 미 해군 전투함들에게 탄약 6,000톤과 연료 2,400톤을 보급하는 미 해군의 핵심 보급함입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가 아무리 강해도 기름이 떨어지면 추락하듯 이 배가 멈추면 미 해군의 전투함들이 바다 위에서 손발을 잃게 되는 그야말로 미 해군의 심장혈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배가 2026년 1월 12일 이른 아침 부산 영도 조선소 도크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납기는 2026년 3월, 계약부터 납기까지 불과 석 달입니다. 미국 자국 조선소에서 똑같은 작업을 맡겼다면 최소 수해를 기다려야 했을 일정을 HJ중공업은 단 석 달 안에 소화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군함 정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한 해 주기로 2주간 진행하는 항해 수리, 8개월 주기로 한 달 반 동안 진행하는 중기 점검, 그리고 수년 주기의 대규모 창정비입니다. 이번 아멜리아 에어하트함 작업은 중기 점검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주요 시스템 전체를 뜯어보고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선체를 새로 도장하는 대규모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정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 HJ중공업 기술진이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문제를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오랜 항해로 누적된 선체 곳곳에 숨겨진 결함들이었습니다. 보통의 하청업체라면 계약서에 없는 일이니 모른 척하거나 혹은 미 해군 측이 나중에 따로 발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HJ중공업은 달랐습니다. 발견 즉시 미 해군 담당자를 불러 이 부분도 지금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먼저 보고하고 추가 작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추가 작업을 제안한다는 건 납기 일정에 부담을 더하는 일이고, 만약 미 해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괜한 오지랖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J중공업은 계약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대신 고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파트너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미 해군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추가 작업 전량 승인, 그리고 매출과 수익의 추가 증가, 시킨 것만 하는 을의 자리에서 먼저 제안하는 갑의 자리로 단 한 번의 정비 작업으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관계자들이 직접 영도 조선소를 찾아왔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의 눈앞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현장을 돌아본 미 해군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비 품질과 기술력이 우리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추가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기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 정비 공사를 더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칭찬이 곧바로 추가 계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족도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만 나타나는 행동, 즉 검증된 파트너에게만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전형적인 신뢰 자본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인 2026년 1월 19일 HJ2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 영어로 MSRA라고 부르는 협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MSRA가 뭐냐면 쉽게 말해 미 해군이 발급하는 정비 면허증입니다. 이 면허증이 없으면 미 해군 함정 정비 입찰 자체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면허증을 한번 따면 향후 5해 동안 미 해군 소속 지원함은 물론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을 포함한 모든 전투함 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면허증을 보유한 곳은 한화오션, HD중공업에 이어 HA중공업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대형 조선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중견 조선소인 HJ중공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미 해군이 회사의 덩치가 아니라 기술의 깊이를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택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89년 동안 군함 하나만 바라보며 쌓아온 전문성이 세계 최강 해군의 공식 인증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협약이 불러올 파급력입니다. MSRA 체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면허증 하나로 HJ중공업은 연간 24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AO 시장 전체를 향해 입찰서를 던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10년 불황의 터널을 버텨온 영도 조선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고객을 앞에 두고 본격적인 수주 경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판 전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HJ중공업 이야기만 놓고 보면 작은 조선소 하나의 성공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얼마나 거대한 판의 시작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 해군이 1년에 함정 정비에만 쏟아붓는 돈이 18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전국에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다리를 놓는 데 쓰는 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약 25조 원입니다. 미 해군은 그 돈을 오직 배 고치는 데만 씁니다. 여기서 딱 하나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24조 원이라는 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해군력이 그 경쟁의 핵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 MRO 예산은 2020년 약 60억 달러에서 2023년 73억 달러로 불과 3년 만에 20% 이상 늘어났고 지금 이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미 해군 함정은 더 자주, 더 많이 정비를 받아야 하고 그 수요는 고스란히 한국 조선소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24조 원 시장을 놓고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화오션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미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를 포함해 총 5건의 MRO 수주 실적을 올리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이번에 HJ2중공업이 세 번째로 MSRA를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에 SK오션 플랜트까지 MMSRA 취득을 마치며 네 번째 주자로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 넷이 동시에 연간 24조 원짜리 시장의 문 앞에 줄을 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37년 부산 영도의 작은 조선소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89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조선소는 오직 군함 하나만 바라보며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10년 불황의 터널 속에서도 빈 도크를 지키며 그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이 조선소는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공식 파트너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 답은 지난주 저희 채널에서 드렸던 두 이야기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프랑스 GTT가 설계도 하나로 30년 동안 7조 4천억 원을 가져갔고 카타르는 6조 원을 아끼려다 20조 원을 날렸습니다. 기술 없는 선택은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냉혹한 법칙이 지금 미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올해 북미 LNG 운반선 발주만 최소 100척, 카타르 3차 발주 70척 이상의 약 26조 원, 백악관이 직접 발표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돈으로 약 217조 원 규모입니다. 그 초기 물량을 건조할 나라로 백악관이 공식 지목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 문을 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빈 도크를 묵묵히 지키며 기술을 갈고 닦은 영도의 노동자들입니다.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도크를 개조하고 미 해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을 먼저 찾아내 보고하던 현장 기술자들이지요. 경제학이 아무리 거창한 이론을 동원해도 결국 역사의 변곡점은 현장에서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들의 손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10년 전 빈 도크 앞에서 막막했을 영도의 노동자들이 오늘 세계 최강 해군의 파트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통쾌한 역전극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